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필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10시간여 만에 압수수색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요. 경찰의 수사 크게 세 갈래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가 대리 처방 의혹,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리고 수행비서의 부정취 의혹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렇죠. 크게 대리 처방은요. 그거는 이제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인카드 유용은 국고손실하고 이제 횡령 이걸로 이제 고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정 채용, 이 채용 부분은 이제 보통 사기업은 이게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뭐 이런 혐의가 되지 않을까. 현재 조사 중인 게 세 가지 혐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의료법 방금 대리 처방 얘기하셨는데 관련돼서 좀 추가 질문 좀 드려보면, 그러니까 수행비서로 의심받는 사람이 2명입니다. 5급 공무원 그리고 7급 공무원인데 5급 공무원이 이제 이재명 전 지사의 김혜경 씨에 대한 대리 처방,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약을 7급 공무원에게 대신 타오게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과연 이게 직접 본인이 당사자가 이제 진료를 하고 약을 사야 되는데 대리로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죠. 아마 그 부분을 이게 수사 중인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 지난해 4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식당 7곳에서 모두 11건을 결제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뭐 법인카드 의혹 그리고 수행비서 채용까지 여러 가지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김필성 변호사께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 종래에 고위 공직자들이 수행비서들이나 뭐 이런 수행비서들을 통해서 뭐 이른바 좀 황제 의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관병이나 아니면 운전병들이 옛날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사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공직사회에 좀 남아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그런 이제 연장선 산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김혜경 씨가 무슨 직접적으로 강요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런 관행이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법적 책임은 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 어떤 식으로 의전이 이루어졌는지는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리 처방에 대한 의혹이 처음에 나오면서 언론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러니까 7급 공무원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아서 김혜경 씨가 이제 복용을 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쪽 김혜경 씨는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약과 그리고 수행비서가 탔던 약과 김혜경 씨가 썼던 약은 사실은 다른 건데 오해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사실 그것도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의혹도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김혜경 씨가 직접 진찰을 받은 거를, 그러니까 별도로 공무원이 약만 그냥 받아온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김혜경 씨가 대면 진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이 가서 직접 진료 의사를 만나고 처방전을 받아서 한 거라면 의료법 위반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공무원이 자기가 진료를 받았는데 그 약을 김혜경 씨한테 준 것이라면 그것도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봐야 될 문제라서 지금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혜경 씨 쪽의 해명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이 수사 결과로 진실로 밝혀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는 부정채용 의혹, 그러니까 사실은 도지사가 아니라 도지사 부인에게 수행비서가 있을 수 있느냐, 현행법에선 그 부분 좀 금지되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결국 이제 도지사 부인은 완전하게 그냥 사인이죠. 전액의 공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전담하는 이런 이제 수행비서로 뽑았다면 이게 채용 원래 목적하고요 전액이 다르게 썼잖아요. 따라서 이제 불법 채용에 대해서 지금 이게 조사 중인데, 다만 이제 불법 채용이 그게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예. 그럼 이게 위계가 돼야 되는데 법리적으로 이게 딱 떨어지는지 어떤 이게 위계로 뽑았는지 원래는 이제 그 7급 원래는 이제 그 배모 씨가요. 예. 이재명 그 변호사 사무실의 여직원이었어요. 여직원을 이게 성남시에서 뽑고 경기도에 5급으로 채용됐잖아요. 그 과정에 위계가 있었는지는 좀 이게 의문이 있어요. 따라서 이제 그 하는 역할을 뽑은 목적하고 다르게 그 부인한테 시켰다면 그런 문제될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이게 딱 제가 되는지는 상당히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따져볼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경찰 쪽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요. 어제였죠. 도청에 대해서 총무과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 5급 공무원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집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다고 하는데 남은 수순이 이제 피고발인 소환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김혜경 씨도 소환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소환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기소하든 불기소하든 간에 피고발인, 그러니까 피의자는 한 번 이상은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고요. 수사 관행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좀 중요 인물인 경우에는 서면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으면 불러서 이제 물어보는 게 사실 뭐 그림이 났기 때문에, 그림이 났다고는 좀 올바른 수사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서면 조사는 일종의 좀 봐주는 거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불러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제 의혹이라고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지금 서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분들은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무슨 그 비서 채용이나 예. 아니면은 지금 문제고 의료법 위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죄가 될지 여부가 좀 불분명한데 이제 법인카드, 지금 이제 압수수색한 게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이니까 법인카드 관련된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러서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보니까 고발의 주체를 보면 시민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몇 달 전에 고발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경기도가 관련 사건으로 이재명 지사 이름도 넣어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사의 범위는 이재명 지사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 이재명 지사 이름만 살짝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그 이재명 지사도 이게 그 카드와 관련해서 이게 논란은 좀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 외국에 출장 중에도 뭐 카드를 썼다든지 또는 이제 공간에서 있잖아요. 공간에서 이게 주말에 쓴 거 이런 이제 그 문제될 수는 있는데 근데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이게 대통령 선거에 과반 얻은 분을 이게 소환까지 한다? 이거는 좀 과잉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라면 이게 충분히 뭐 서면으로 소명을 들어본다든지 요즘 이게 꼭 이게 지금 정치인들 보면 이게 고소고발건이 뭐 수십 건씩 있습니다. 여러 개 법무부 장관들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도 이게 고발건은 많이 있을 겁니다. 김건희 씨도 그렇고요. 이런 경우에 모든 사람을 다 이게 소환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직접 이게 소환을 안 할 거고 그냥 이게 그 서면으로 뭐 의견을 한번 들어본다든지 해명 기회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전 지사 지금은 상임 고문이죠.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름이 윤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씨도 같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관련된 사건들 보니까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기소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허위 이력 같은 부분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뒤에 보도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게 좀 달리 보는 게요. 예를 들어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를 안 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했죠. 수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보기에 오히려 대선에 영향을 안 주려고 처분 안 하고 저는 이게 끌은 게 아닌가. 이제쯤 이게 무혐의로 종결하는 게 맞다. 증거가 있으면 이게 그때 기소를 했어야죠. 다른 사람 기소할 때. 그건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했기 때문에 뭐 좀 다른 차원이고. 그 다음에 그 허위 이력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공문서는 내용을 허위로 쓰면 그 자체가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 처벌돼요. 그런데 사문서는요. 사문서는 이제 내용 허위로 적어도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없어요. 사문서는 무조건 이게 남의 명의를 도용하는 즉 위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다른 사람 명의를 위조해버리는 이런 게 사문서 위조만 처벌하지 허위 내용은 처벌 안 해요. 따라서 이게 이력서에 허위 내용 적었다 해서 처벌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그 기간도 공소시효 문제도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 이력서 부분도 이게 도덕적 비난은 몰라도 법적으로 이게 처벌은 어렵다 이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전 후보와 관련된 얘기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모두 뭐 대장동 관련 수사 기소는 다 좋지 않은 수사였다, 잘한 수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입장인 건데 재판은 이제 관련자들은 구속 기소가 이루어져서 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대장동 관련 사건의 수사가 종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이어지는 건지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뭐 좀 지켜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만 사실 그 이제까지 많은 여러 의혹들이나 이런 여러 보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고문과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들이 저기 뭐 보도됐거나 아니면 증거들이 명확한 증거들이 제시된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뭐 추가로 뭐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는 않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적인 관심들도 있고 뭐 특검에 대한 논의들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수사가 추가로도 진행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